속보, 홍명보 충격적 폭로 인터뷰. 내 생에 이런 놈은 처음. 홍명보 향한 충격적 폭로 인터뷰. 재조명. 내 생에 이런 놈은 처음. 축구계 경악. 기둥이 빠진 채 적진으로 향한다. 감독 선임 논란으로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대체 불가. 손흥민, 토트넘까지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를 맞은 가운데 요르단으로 향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 홍 감독을 포함해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민규, 불산, 황문기, 강원 등 8명 본지는 6일 출국길에 오른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불버햄튼 등 해외파는 소속팀 일정을 소화한 후 요르단으로 바로 합류한다. 대표팀은 짧은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춘 뒤 요르단과 맞붙고 직후 전용기로 귀국해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른다. 문제는 손흥민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대표팀 소집 후 몸 상태를 체크해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부상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 제외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체 선수로 독일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홍현석, 마인츠를 선발했다. 경기 내외에서 주장 손흥민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지난 9월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한 골 뒤도움을 기록.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준비 시간 부족으로 대표팀이 아직 전술적 완성도나 조직력이 100%가 아닌 가운데 손흥민 개인 능력으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홍 감독이 부상 소식을 알면서도 애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포함한 이유다.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선수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감독님이 결정난 상황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잔디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수단을 향해서는 잔디?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면서도 밖에서는 경기력이나 부상 방지 차원에서 잔디가 잘 관리되면 좋겠다.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캡틴 그 자체였다. 공백을 완전히 채울 순 없다. 그렇다고 승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홍 감독은 플랜 B를 구상하고 있다. 홍 감독 역시 그 포지션에는 여러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다. 황희찬, 엄지성, 스완지시티, 배준호, 스토크시티, 이재성, 마인츠도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황희찬이 가장 앞서 있다. 최근 소속팀에서 부진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오만과의 2차전에서 골맛을 봤다. 홍 감독은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힘을 얻고 돌아가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엄지성은 스피드에서 강점이 있고 이재성을 손흥민 자리로 옮긴다면 섬세함과 공격 연계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강인 활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소속팀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펄스9, 가짜 9번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위치는 최전방이지만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진영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골까지 터트쳤다. 홍 감독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해두는 전술을 선호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강인을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폭발력을 따라갈 순 없다. 다만 플랜 B로 준비한 선수들의 특성을 살린다면 공격 옵션 추가라는 선물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 훗날 일만 남은 정몽규 축협회장. 축구팬 속썩인 부패 왕국 저문다 스한 위클리.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 제한 폐지 덕에 대한축구협회장 사선을 노렸던 정몽규 회장의 야욕이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피로와 실망을 안겨줬던 그의 축구 독재도 국민의 심판 앞에 저무는 중이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몽규 회장은 재선 3선을 거쳐 12년째 축협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다. 그는 이전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있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축협회장 부임 첫 해인 2013년에 피파 U-20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기에 축구 행정가로서 나쁘지 않은 길을 걷는 듯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고 했던가. 정 회장의 임기가 길어짐에 따라 축협은 회장 중심의 제왕적 운영으로 굴러가게 됐다. 이것이 대중 앞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23년 3월이었다. 축협은 2023년 3월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직전에 승부조작범 48명을 포함해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정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있을 때 승부조작범들에게 직접 징계를 내렸는데 본인 손으로 자신의 결정을 뒤집으려 한 것. 이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축협이 사면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 회장 체제의 어두운 면은 제대로 드러났다. 축협 이사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당시 증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해 말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동의를 위한 것수만 한다는 것이 이사회 분위기였다. 안건이 타당성을 물으면 눈치 주기가 계속되다 보니 결국 정 회장의 눈에 들려는 이들만 이사회에 참석해 손을 드는 회의만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축협은 이러한 문제에도 바뀔 생각은커녕 이후 더 큰 논란을 만들며 이를 키웠다. 지난 2월 대표팀 장악 실패와 성적 부진의 책임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한 대한축구협회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 3. 6월 A매치를 임시감독으로 버틴 축협은 지난 7월 7일 홍명보 당시 울산 HD 감독을 5개월간 공석으로 있었던 대표팀 사령탑으로 앉혔다. 2014 브라질 월드컵 1무 2패의 실패로 사임한 이후 10년 만에 복귀.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야기됐다. 먼저 감독을 선임하는 전강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강위는 최종 후보 3인으로 좁혀졌을 당시 내분으로 정혜성 위원장 사임과 함께 절반에 가까운 위원들의 사퇴를 겪었다. 축협은 그럼에도 전강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이임생 이사가 남은 전강위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택했다. 이 이사는 이 과정에서 외인 면접 후 회의도 없이 홍 감독을 선택하도록 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이임생 이사는 전강위로부터 감독 면접권만 받고 추천권을 받지 못했는데 전강위와 논의도 없이 감독을 고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고 정부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축협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오류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 회장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다 조류가 있다면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질의 후반부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말을 더듬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으로 한국 축구 중심이 되는 기관의 우두머리로서 아쉬운 민낯도 보였다. 국회 현안 질의 이후 대통령까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 회장의 사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이 공정성을 언급하며 정 회장의 사선 요청이 와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의 단체일 뿐인 축협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기에 정 회장에게 유리할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어진 2일 문체부의 축협감사 중간 발표에서도 정 회장 처분 관련 내용이 나왔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10월 감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때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도 정관이나 국가대표팀 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감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말에 정 회장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이후 입장문을 내 협회장의 부당 개입과 감독 선임 과정에 일률적 오류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박이 정 회장 시대의 종언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 회장은 오는 22일 국정감사 출석과 이달 말 예정인 문체부의 축협감사 최종 결과 발표도 남겨두고 있다. 축협 회장 사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 회장의 활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한국 축구의 암흑기와도 같았던 그의 12년 집권기가 2024년과 함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스한 위클리, 스포츠한국은 매주 주말 스한 위클리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스포츠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종합시사주간지 주간한국에도 동시 게재됩니다.